이류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 게스트 박경서라고 하고요. 제 옆에는 예, 전 스포츠선 유동혁입니다. 네, 루키더 바스켓 유동환입니다. 예, 저희가 그 4주 전인가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김영현 기자 이후에 우리 또 박경서 웨포터 지금 뭐 소개를 갖다 이따 드리겠지만 특별 게스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메이드가 됐습니다. 사실 2주 전에 그렇죠.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휴가가 생겼다. 자기 놀러를 가야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오라벨은 챙기는 스타일. 그렇습니다. 예, 뭐 어렵게 모셨는데 뭐 사실 그렇게 어렵게 모실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시작부터 왜 기를 죽이고 시작하세요? 왜 물에 기를 죽이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경서 웨포터는 이제 일단 지금 바스켓 코리아 농구 전문 에디터로 지금 활약 중이고요. 또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인데 대학 시절 때 그 KBL 데스크 거기 진행자를 했었었고 대학교 때 대한민국 농구협회 그리고 KBL 이쪽에서 활동 많이 하셨죠, 그죠? 네, 많이 했죠. 농구를 워낙 좋아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네, 닥치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도 스포츠 쪽과 관련된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예,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만 개인 신상이니까. 네. 말하고 싶은데.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실 때는 그 뭐 굉장히 좀 단아하게 생겼고 뭐 괜찮게 생겼지만 성격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돌 그겁니다. 이것도 신상, 예, 개인 신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댓글 우선 정책위에서 댓글부터 한번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댓글이 아주 괜찮은 분께서 달아주셨는데 지난주 동환 기자님의 발언이 아주 이슈가 됐죠. 네. 박경서님이 맴짓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요, 동환 기자님. 네. 근데 그 경사가 박경사가 여기 경사입니다. 네, 접니다. 그 경사가 이 경사예요. 거의 100풀이던데요? 네. 좋아요 8개 눌렸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눌렀어요. 아, 역시. 예, 너무 좋은 댓글이어서 그렇고 성공을 위해서는 연애는 잊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카메라만 보고 달리고 있잖아요. 맴짓까지 갈 필요는 있나요? 맴짓이죠. 오빠 지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저는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처음에 정말 황당했어요. 황당했는데 댓글이 의외로 좋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류농구 지금 저희 반년 정도 됐잖아요. 반년 정도 됐죠. 반년 어떤 하이라이트 씬이 아니었나. 제가 그 발언을 하는 장면이 연애를 잊고 카메라만 본다. 그렇죠. 저희 이류농구의 어떤 가치, 방향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박경서 우리 진행자는 또 그 3주 전인가 4주 전에 저희가 이제 여성 그 특별 게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직접 달아서 본인이 참 기대되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돌플러스아입니다. 그렇죠. 제가 워낙 이류농구 첫 번째 여자 구독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뮤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뮤즈죠. 또 뮤즈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네, 다음에 또 레스틸님이 명언이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리고 바이 판타지님이 성공을 위해서 카메라만 보셨나요? 양심의 가책 안 느끼시나요? 저는 요 댓글 참 좋았어요. 진짜 제가 볼 때 굉장히 가식적인데.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 카메라만 보고 달리고 지금도 이 카메라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류농구 할 때도 거의 카메라 아니면 이동혁 기자의 이제 동공만 보거든요. 거의 그 두 개인데 평소에도 거의 이제 농구만 보고 달리는 남자다. 와, 정말 거짓말이 계속 늘어나네요. 소개팅도? 그게 취소? 그건 별개지. 그래 조스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연애를 잊고 살아가고 있죠. 그랬는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연애를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강제로 잊혀졌죠.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원샷님이 지금 이제 그 컵대회 관련 질문을 남기셨는데 농구를 좋아하는 군산 사람입니다. 이류농구로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컵대회가 조별리그 이후 4강전이라고 했는데 컵대회 기간과 하루 몇 경기 진행하는지 그리고 외국 선수가 쿼터당 한 명 출전 그대로인지 하루 2경기인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따가 컵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저희가 상황에 대한 각 팀별 분석 진행할 거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드리고 요거만 먼저 일단 말씀드릴게요. 외국 선수 관련해서는 기존의 KBL 규정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쿼터당 한 명씩 출전합니다. 무서워. 설명 기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할 이제 특집 FA컵 특집입니다. 주요 선수 이제 출전 선수와 결장자 그리고 10개 구단이 과연 FA컵 무대에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기요미 컵 대회 개요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방금 시계 소리 내놓고 또 설명하라면 뭔가 야속하네요, 되게 지금께. 일단은 장소는 이제 군산 월명체육관, 그리고 기간은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열립니다. 대회 운영 방식은 지난주에도 소개드렸는데 4개 조로 나뉘어서 풀리그 후에 이제 각 조 1위가 4강 토너먼트에서 우승팀을 가리는 시기고요. 4개 조 중에 A, B, C 조는 3개 팀, D 조는 2개 팀인데 D 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냥 한 번씩만 붙으면 한 경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조 두 팀은 서로 맞대결을 2번씩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제 오늘 그리고 오늘 뭐 조편성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 또 그 설명 뮤즈 박경서 설명 뮤즈 박경서 뮤즈께서 뮤즈가 한번 등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편성 결과 A조가 현대모비스, LG, KGC 이렇게 세 팀이고요. B조는 전자랜드, DB, SK, 그리고 C조가 오리온, KT, 상무가 C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D조는 KCC와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일정이 9월 20일 일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2경기씩 하죠. 매일 2경기씩 하고 조별리그를 통해서 각조 1위 팀이 4강전을 벌이고 결승전을 벌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KGC 인삼공사 그리고 KCC 오리온, 전자랜드, LG 요렇게 각 그 팀들의 FA컵 출전 선수,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테스트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오늘 그 미디어 데이를 봤어요. 오전 11시에 있었죠. 봤는데 저는 이제 그 강을준 감독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어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오늘 굉장히 좀 포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이셨구나. 살이었어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시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저처럼 이제 평소에 카메라만 보고 달리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강을준 감독님도 이제 아무래도 10년 만에 돌아오셨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 데이가 사실 인터뷰가 굉장히 좀 평면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어떤 힌트들은 좀 있습니다. 힌트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설명 뮤즈가 한번 김승기 감독이 일단 겉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그 핵심만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서 저와 이동환 기자가 거기에서 이게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승기 감독님 말투로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약간 기자들 앞에서 들어가면 이제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LG 한 수 가르쳐주겠다 도발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LG나 현대모비스나 뭐 작년에도 공격 횟수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첫 경기죠, KGC가.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승희 감독이 얘기한 게 가장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LG 한 수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조성훈 감독이 공격농구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제일 빠른 팀이었다. 깨알 자랑. 그래서 한 수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진짜로 전력상.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부분이 보이죠. 아무래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준비 기간도 길었고 부상자가 별로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LG는 좀 다른 게, LG는 이제 이번에 감독이 새로 오면서 아예 새 판을 짜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팀 컨셉도 바뀌고, 그래서 아직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현대모비스는 물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왔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되게 견고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견제를 하시는 게 아닌가,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 유지학 감독도 굉장히 포멀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유지학 감독님은 10개 팀이 외국인 선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렌다고 말씀하셨고, MVP는 모든 선수가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의미심장해요. 자, 이동 유지학 감독님 보고 요거라고 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제가 왜요 이거를 모비스 유지학 감독의 발언 요거 수조 류동혁 기자, 유재학 감독에게 요거라고 해. 이거 둘이 짰어요.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별리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 그랬는데, 뭐 10개 팀이 외국인 선수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내가 볼 기회가 있어서 설렌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여유가 묻어나죠. 그렇죠.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님이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 나눴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타 팀 외국 선수들 와도 어차피 결국 KBL에 올 수 있는 외국 선수들이 어느 정도 풀이 있으니까 다 그래도 한 번씩 우리도 봤던 선수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올해는 진짜 나도 모르는 선수가 너무 많다. 진짜 연습 경기나 이런 거에서 좀 봐야 알 것 같다. 진짜 나도 모르는 선수들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스카우팅의 기회를 이 컵대에서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자 패를 까봐.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줄게. 그쵸. 이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좀 무서운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었고. 예. 자 이상민 감독은 어떻게 역시 시크하시죠. 네. 간단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뭐 KCC와 2차례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 라거나 선수 얘기도 했었고요. 즐거운 경기 하겠다, 좋은 경기 하겠다라고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뭐 여기는 별다른 해석이 없어요. 네. 정말 그대로. 이상민 감독은 나쁜 남자야. 네. 본심을 감추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문경원 감독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문경원 감독님은 몸이 근질근질하다. 그리고 두 가지 외국인 선수 조합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체크를 해보겠다. 그리고 또 이번에 김영빈 선수를 데려오셨더라고요. 네. 전 되게 놀랐어요. 신인 선수를 그 자리에 데려온다는 게 얼마나 자신감도 있으시고 기대가 되시고 아끼시면 데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역시 해석을 잘한다. 제가 김영빈 선수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1위 농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 정도 돼야 하는 거죠. 네, 똘프라사이. 네, 그래서 김영빈 선수한테도 1초라도 느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경 감독은 굉장히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외국인 선수죠.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미네라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하고 김영빈에게 프로라는 세계가 1초라도 좀 있는 것을 느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경험해봐라. 그렇죠. 쓴맛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는 김영민 선수가 연습 경기 되게 출전해서 잘해가지고 화제를 많이 모았었는데 어쨌든 외국 선수가 없는 무대였기 때문에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또 문경 감독이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조성원 감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조성원 감독은 이번에 새로 오셨죠. 그래서 LG가 바뀌었다. 팬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즐기면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실 건가 봐요.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길 가겠다. 나는 뭐 강팀이건 뭐건 간에 그냥 나는 공격농구 할 거야. 그렇죠. 네, 이걸 얘기를 한 거죠. 무조건 고. 못 먹어도 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강울중 감독. 강울중 감독님 기대 많이 하셨는데 준비를 얼마나 잘 이룰지 뭐 재미있는 농구, 용병, 국내 호흡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길 수 있는 운영 그리고 주장 허일영이 MVP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포멀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들어오는 이제 공식적인 무대이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MVP는 이제 주장 허일영 선수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국중 감독님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예열을 하고 예열을 나중에 한번 이제 제대로 터뜨리시면 예열도 좀 약해요 이거는. 너무 약한 온도다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FA컵 때 한번 강국중 감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계속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도훈 감독. 유도훈 감독님은 팬을 위해서 농구 패는 게 볼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주요 포워드 라인이 이제 상무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올 시즌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정효근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무에서 1월에 제대를 하는데 이제 그 포워드 라인 상무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자, 전창진 감독 한번 볼게요. 네, 전창진 감독님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합을 잘 맞춰보고 또 경기 결과에 따라서 팀을 재정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창진 감독은 선수들에게 뭔가 공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인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는데 여기에서 합을 맞춰보고 경기 결과에 따라서 팀 재정비하겠다. 합이 안 맞으면 주전 경쟁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지켜볼 거야. 그렇죠.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봐라. 그렇지. 역시 전창진 감독님답게. 네. 자, 서동철 감독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컵대회를 통해 재밌는 농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정규리그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앞에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선에서 안 만났으면 하는 팀. 그게 상무죠. 상무를 얘기하셨고 껄끄러운 경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센터진에서 아무래도 김현민, 김민욱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MVP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정규리그 앞에 디딤돌.
FA컵은 그냥 실험 무대다. 요 얘기죠. 요 그렇죠. 얘기고 그리고 상무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외국인 선수가 없으니까 상무한테 지면 부끄러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진짜 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창군 상무 감독이 또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죠. 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수사 불패라는 말을 꺼내셨고 또 매경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견제할 팀은 10개 구단이 아니라 10개 구단이 우리를 견제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선수도 없는 팀한테 지면 뭐가 되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린 믿자 본전이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상범 감독. 네, 이상범 감독님은 연습 경기를 못해서 팀 전력이 안개 속이다. 치르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DB는 지금 뭐 부상 선수도 많고 이제 손발을 맞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치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여기 FA컵 때 힘을 좀 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테스트 무대가 될 거다 정말. 그래서 DB나 KT나 뭐 이런 팀들 몇몇 팀들은 그렇게 갈 거고 아마 풀 전력으로 갈 수 있는 팀들이 뭐 KGC라든가 모비스라든가 제가 볼 때는 KCC라든가 이런 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KGC 인상공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설명 유주. 자, KC 인상공사 부상 선수나 그 출전 선수 현황 좀 알려주세요. 일단 KGC는 외국인 선수 포함 전원 부상 없고요. 패턴 훈련 등 훈련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KGC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동혁 기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전반적으로 선수단 컨디션이 되게 좋은 편에 속하는 팀입니다. 그렇죠. 10개 구단 중에. 그래서 지금 일단 국내 선수 중에서는 사실 부상자가 없는데 오세근 선수만이 지금 이제 뭐 재활조 왔다가 훈련했다가 약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이제 출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컵 대회에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KGC가 원래 서머 매치 준비하다가 대회가 갑자기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약간 선수들이 긴장이 풀렸는지 몸 상태도 조금 약간 내려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희 감독이 최근에 보면 이제 얼클락 선수에 대해서 살짝 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갖다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 옵션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얼클락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파워가 있다. 그렇죠. 이 선수. 그래서 이 FA컵 때도 이 뭐 인상공사 이제 토종 선수들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 선수와 함께 얼클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부분을 갖다 좀 초점에 맞춰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말씀하신 얼클락이랑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모두 일단 출전은 가능한 그런 상태고 KGC는 일단 그러니까 이 컵 대회를 그냥 뭐 외국 선수 아끼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보내지 않고 일단 그래서 선은 보이고 테스트도 좀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 선수와 국내 선수 간의 몸 상태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KGC는 아마 그 갭이 좀 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반고투 훈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뭐 러닝 훈련이라든지 속공 훈련 조금 버거워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맞춰갈 거고 컵대에서도 조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KCC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예. 자, 네, KCC도 국내 선수는 전원 출전 문제 없고요. 이정현 선수, 송교창 선수도 모두 출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일단 사실 이제 KCC는 최근 한 8월쯤에 이정현 선수 계속 부상으로 못 뛰었었고 송교창도 햄스트링 부상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 둘 모두 현재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송교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주에 SK랑 연습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25분 정도 뛸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와서 뭐 컵대회 때는 거의 뭐 평소와 다름없이 뛸 것 같고요. 이정현 같은 경우는 이제 팀 훈련 복귀했는데 조금씩 이제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컵 대회 문제 없이 좀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KCC가 올 시즌에 아마 10인 로테이션을 갖다 돌릴 것 같다. 라는 이제 얘기를 갖다가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 실제로 FA컵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일단 라거나 선수하고 타일러 데이비스 이 두 선수였던 출전 배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 전천진 감독은 20분 20분이다. 이렇게 갖다 얘기를 했었고 지금 SK와 KCC가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 라거나 선수의 몸 상태는 최상이다. 엄청 좋아. 예. 그랬기 때문에 이상민 감독이 라거나가 굉장히 좋지만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라거나를 특별히 언급한 게 SK와의 그런 연습 경기 이걸 들었어. 예,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라거나에 대해서 어떤 경계령 이런 부분을 갖다 내렸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12인 로테이션을 갖다 어떻게 돌리냐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가드진도 뭐 김주환, 유병훈에다가 이정현 그리고 정창현까지 이렇게 가드진 뎁스 거기 유현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무한 경쟁 상황이고요. 그쪽은. 그리고 포워드진도 어쨌든 뭐 시즌 시작하면 박지훈 선수 들어가지만 그 외에도 뭐 성교창도 있고 이제 빅맨 쪽으로 할 수 있는 유성호도 있고 그리고 최현민도 있고 3, 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정말 뭐 로테이션 엄청 풍부하게 갈 것 같아요. 송창영도 있고요. 예, 그리고 외국 선수 쪽은 이제 역시 뭐 타일러 데이비스, 라거나 경쟁구도 저희가 계속 언급했고 방금도 언급하셨지만은 일단 이번 컵 대회는 이 몸 상태상 아무래도 라거나가 조금 더 많이 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훈련을 정상 소화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자가격리 여파가 조금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아예 그냥 이틀 정도 훈련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출전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들은 바에 따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라거나는 지금 뭐 현장 취재 가도 그냥 관계자 사이에서 몸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웨이트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거나가 좀 더 많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이번 컵 대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전천진 감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거나 선수가 뛸 때와 그리고 타일러 데이비스 뛸 때 어떤 포메이션이 좀 바뀐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정현, 송교창이 중심. 거기에 투카드를 쓰는데 투카드는 이제 로테이션. 일단 유병훈과 김지환을 묶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정창영이라든가 유현준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갖다 이렇게 돌릴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 쓸 때 라그나 선수는 외곽에서의 어떤 미드레인지 점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맡은 어떤 공격 패턴. 그리고 타일러 데이비스는 전천진 감독의 내부 평가는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이 선수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클래스가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골밑 지배력이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즉 포스트 공격을 좀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라거나가 뛸 때와 타일러 데이비스가 뛸 때의 어떤 그런 팀 포메이션이 좀 달라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그 위치 변화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갖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리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건강하고요. 뭐 국내 선수 부상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뭐 일정에 따라서 동행만 시킬지 고민하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선수단 전원이 컵대회 출전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상 선수 한 명이 누굽니까? 오리온에서 밝혀지지 않았어요.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었었는데 네. 이것도 좀 아무래도 좀 섣부르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왜 섣부르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런 거 부상 소식 알려지면 구단들이 아무래도 되게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왜 SK는 지금 최준영, 안영준 다 다쳐 있고 지금 모비스 쇼농 다쳤고. 조심하세요. 네? 예민해요 구단들. 예? 예? 이런 부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 예? 아픈 선수들 보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아니 다친 건 다친 거니까. 다친 걸 다쳤다는데 얘기도 못 합니까? 부담 가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륜원구예요, 오리온이에요. 그래도가 아니라 일은 온거죠. 예. 이동환 기자 부담편 들어. 네. 일단은 이게 이런 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기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 정신. 근데 저는 오늘 미디어데이 때 이대성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허일영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기대를 했는데 이대성 선수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해줄 기대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또 이제 팀마다 상황이 또 있고 뭐 이제 그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이제 그거는 뭐 향후에는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때는 뭐 이대성 선수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허일영 선수 얘기를 할 때 사실 이동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발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아서 그 허일영 선수 와이프가 제발 좀 머리를 깎아라. 기억나십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동현 기자 얘기하셨죠. 제가 안 했죠. 저는 안 했어요. 저 허일영 선수 얘기한 적 없어요. 저 머리 지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머리 지적을 합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강울준 감독께서 이동현 기자께 들려주셔서 이제 이동현 기자가 딱 이렇게 전해주셨죠. 취재된 부분을. 그랬는데 제가 오늘 미디어데이 보니까 그 헤어스타일 어땠습니까? 멋있죠. 그죠, 나쁘지 않았는데. 네, 약간 사과같이 이렇게 딱. 사과? 애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근데 묶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건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고 일단 지금 오리온은 제퍼비 데드리 로슨 컨디션과 이제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은 위디아 로스 모두 현재 훈련을 합류한 상태인데
일단 몸 상태가 아무래도 자가격리 여파가 있기 때문에 뭐 근력 지구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해요. 예, 구단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출전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뭐 출전시키더라도 좀 관리를 해주는 예, 이런 식으로 좀 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컵대를 아예 안 뛰게 하기에는 지금 이제 시즌 개막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약간 그냥 기회를 낭비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제 몸 상태가 정상적이진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조금 뛰게 하면서 실전 감각이라도 끌어올리는 용도로 컵대를 좀 활용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오리온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온은 컵대회 전에 연대 한대 그리고 DB와 연습 경기를 갖다 치르게 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나올 건지.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물론 이제 풀 전력은 아니겠지만 오리온 강훈준 감독이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대성, 이승엽, 뭐 제프 위디 이렇게 다 나오면서 뭔가 의미 있는 그 조합을 갖다 실험을 할 것 같은데 요 실험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좀 궁금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길게 나오진 않겠지만 위디랑 이제 어떤 이대성 그리고 말씀하신 허일영, 이승현이 이렇게 호흡 맞추는 그 패턴들이 분명히 있을 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걸 다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컵대회에서 그걸 다 보여주면 뭐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건 똑같기 때문에 조금씩 숨기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숨겨봐야 한두 경기 나오면 다 뽀록 나. 그건 그렇죠. 예. 한두 경기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전자랜드도 국내 선수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박찬호 선수만 제외하면 부상자 없고 또 대부분 정상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선수들이 거의 건강한 상태. 박찬호 선수도 원래 되게 건강하다가 최근에 좀 허리 통증이 있어서 지금 2-3주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군산 갑니까? 예, 군산은 좀 못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렇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외국 선수 쪽을 보자면은 이 헨리 심스와 톰슨 모두 좀 문제없이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지난달 17일에 입국을 했고 이번 달 1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이제 이미 같이 훈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컵대회에는 뭐 출전 지장이 없다. 그리고 한 20분씩 나눠가면서 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전자랜드가 가장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비시즌 때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하는 팀이고 그리고 객관적 전력보다 전력이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팀이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 이제 뭐 김지한 선수도 FA로 보내버렸고 지금 전력 보강 없이 에릭 탐슨이나 헨리 심스 이 두 선수도 저희가 뭐 용병 특집을 했지만 그렇게 좋은 평점은 못 받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그렇죠. 예. 근데 이 시너지가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FA컵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전자랜드가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포맷을 맞추고 나오고 끈끈한 어떤 조직력의 어떤 시너지가 발휘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전자랜드 연습 경기를 좀 가서 봤을 때는 이 팀 올 시즌도 되게 까다롭겠구나. 객관적 전력은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죠. 물론 그때는 국내 선수들끼리만 치르는 연습 경기였기 때문에 아직 좀 봐야 되지만은 역시 이동 감독님 괜히 또 이게 아니구나. 진짜 감동랜드, 능동구 괜히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팀이 이미 되게 분위기가 잘 잡혀 있고 움직임도 되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객관적 전력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 헨리 심스나 에릭 톰슨이 뛸 때도 그런 느낌이 잘 유지될 수 있다면은 이번 컵대회 사실 조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예. 되게 강팀들이랑 이제 조편성이 보니까 DB SK죠. DB SK와 한조인데 승리는 모르겠지만 되게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의외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헨리 심스 왔을 때 조직력이 유지된다면. 그렇죠. 예.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이제 준비는 덜 돼 있지만 김정준 선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선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 SK가 빅 라인업을 아마 쓸 것이고 미네라스가 나왔을 때 어떤 달리는 농구를 할 텐데 사실 전자랜드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좀 막으면서 역습할 것인가,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LG로 한번 가볼까요? 네, 마지막 LG인데요. LG도 국내 선수는 박경상 선수와 한상혁 선수만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한상혁 선수는 이번에 동행이 어렵고 또
박경성 선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 요즘 LG가 사실은 되게 큰 이슈가 있었어요. 집안에 요즘에. 예, 이사했어요. 이사. 다 옮겨갔죠. 네. 이사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사 예. 큰 이슈죠. 그렇죠. 12, 13, 14 이제 토일 월 해서 3일 동안 창원으로 이사를 했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창원 LG 관계자 연락하니까 되게 숨을 헐떡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 이삿짐 옮기고 있어요. 예. 아직도 이사 중이십니다. 짜장면 드시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사가 다 끝나고 훈련을 하고 이제 군산으로 창원에서 이제 군산으로 바로 넘어오는 거죠.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뭐 사실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의 변수랄까요? 뭐 선수들이 익숙지 않으니까 창원 생활이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있고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캐디 라렌, 리온 윌리엄스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둘 모두 팀 훈련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하고 리온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18일쯤에 입국을 해서 자가격리까지 마쳤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좋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디 라렌은 24일에 들어왔거든요. 지난달. 그래서 좀 아무래도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좋고 더 많이 뛸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가 굉장히 궁금한 팀이죠. 그쵸. 예. 자, 우리 그 설명 뮤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LG가 지금 FA컵 때 조성원 감독은 이제 무조건 이제 닭공 공격 농구를 할 텐데. 저는 LG 기대됩니다. 저는 닭공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트랜지션 빠른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다 아는 선수잖아요. 캐디 라렌, 리온 윌리엄스 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선수. 근데 올 시즌에 외국인 선수 수준이 조금 높아졌는데 이 두 선수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이 짬바가 있기 때문에 KBL에서의 짬바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두 선수한테 그 짬밥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하게 짬바로 이렇게. 약하게 짬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 LG가 사실 조성원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냐면 이제 지난 시즌까지 사실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LG의 공격 농구 틀에 라렌과 리온을 맞추겠다. 리온 윌리엄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고 왜냐면 성실성은 뭐 입증된 선수니까 그렇죠. 모든 감독들이 좋아하는 그런 외국인 선수. 근데 라렌이 과연 그게 될까?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설명미주? 자, 짬바. 예. 그래도 해주겠죠. 라렌은. 라렌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르다. 기본 클래스. 한국에서 이 밥을 한 끼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크 먹었을 때 어떻게 알아요? 스테이크도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게 뭐야? 자기 위주. 무슨 상관이야?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동환 씨?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박경서 웹부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으면은 어디든 맞추게 돼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라렌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 모습이 뭐 발이 되게 느리고 이런 모습이 그것도 아니거든요. 트랜지션 가담할 때는 또 맞아요.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거 나중에 조성원 감독께 여쭤봐야 되는데 조성원 감독도 이런 캐디 라렌의 장점이나 스타일을 막 해치는 선까지 이렇게 어떤 본인이 원하는 농구를 요구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라렌의 어떤 장점은 유지하고 다만 그 속에 이제 감독님이 원하시는 농구를 좀 이제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라렌이 갑자기 뭐 LG가 빠른 농구로 전환해서 막 기량이 확 떨어지고 적응 못해서 흔들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인데 캐디 라렌이 사실 이제 공격 효율성이 좀 떨어졌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정적인 농구를 할 때 포스트에서 공격을 할 때 어떤 그 공격 효율성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LG는 좀 동적인 농구를 하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라렌이 속공 세컨 브레이크에 가담을 하고 또는 뭐 스크린을 받고 예를 들어서 픽앤팝, 픽앤롤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리 박경서 그 웹포터의 말처럼 효율성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특별 게스트 갖다 모시고 9월 셋째 주 KBL 루머 임팩트 일부 선수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FA컵 특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일부 선수 어떻게 보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또 찾아뵙고 2부도 많은 시청 부탁.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